기억 못하는구나. 첫사랑 소를 자신의 팬으로 다시 만난 선재. 선재는 15년이 지나도 소를 기억하고 있었고 소는 옆집에 살던 그 소년을 알아보진 못했다. 다 고맙죠.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나도 그래 소라. 소는 몰랐다. 그날 밤 우산과 핫팩으로 온기를 나눠줬던 선재가 자신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첫사랑과 재회한 날 밤 자살이라니. 그날 밤 선재를 찾아온 누군가가 있었는데 선재의 죽음은 정말 자살이 맞는 걸까? 술 때문에 필름이 끊겼지만 과거의 선재와 첫 키스를 하고 다음날 태성에게 고백받던 순간, 그 기막힌 순간에 현재로 돌아와버린 솔. 미래는 변하지 않았고 선재의 죽음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선재의 유품에서 솔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되고 솔은 미래가 바뀌었기에 선재를 살릴 기회가 있을 거란 희망을 얻는다. 그래서 타임슬립이 일어났던 장소로 가서 시계 버튼을 눌러보는데 요지부동. 너 그거 아냐? 선재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그 와중에 인혁은 전화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전하고 소리 뜻을 물으려 하자 전화가 끊긴다. 다시 걸어도 전화는 닿지 않고 시계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본 솔은 타임슬립의 비밀을 깨닫는다. 밤 12시에 버튼을 누르면 시계가 반짝이며 타임슬립이 발생해 이동한다는 것. 과거로 다시 타임슬립한 솔은 언제 뜻하지 않게 다시 돌아가게 될지 몰라도 당장은 선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선재를 찾아가는데 냉랭한 선재의 얼굴을 마주하니 자신이 돌아간 그 사이에 19의 솔이 남친 있다고 선재를 변태 취급한 기억이 생긴다. 키스해놓고 태성과 연애를 시작하고 그 후에 대화를 해보려 해도 밀어내던 솔이 180도 변해 다가오니 어이가 없는 선재. 그래도 솔은 선재 살리기가 급선무이기에 이전처럼 선재 뒷바라지 왜 나섰다. 너 모르는 척하고 변태라 그런 건 아니야. 걘 그냥 19살 애송이야. 걘 너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지금 넌 누군데? 난 2023년 미래에서 온 솔이야. 네 시계가 날 과거로 데려왔어. 널 살리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선재가 믿을 리 없고 솔은 귀신이 씌었었다 둘러댄다. 근데 귀신이 연애도 하나봐. 처녀 귀신인데. 선재야. 귀신 핑계는 통하지 않고 선재는 돌아섰지만 넘어진 솔의 모습에 또 주춤하는 선재. 하지만 선재가 도와주러 가려 해도 그 사이 솔의 곁을 차지한 건 태성이었다. 솔은 남친이라고 얼쩡거리는 태성에 이 교제 반대라며 떼어놓으려다가도 자신이 갑자기 현실로 돌아가면 또 상황이 꼬여버릴까봐 일단은 두고 보기로 한다. 엔터 대표의 명함을 받은 선재를 본 솔은 일단 선재가 자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명함을 찢어 데뷔부터 막아보려 하는데 찍고 나갔어야 하는데 어째 선재가 운동하고 돌아올 때까지 누워있게 된 솔. 선재는 더위를 먹어 헛것이 보이는 거라 생각했지만 발에 닿은 솔의 손이 실제인 걸 깨닫자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러면서도 솔이 더울까봐 선풍기 틀어주고 모기 쫓아주고 하다가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도 그 시각 태성은 살짝 질려있다가 다시 변한 모습에 솔에게 관심을 가지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귀여워. 솔은 몰래 집에 침입했다가 선재의 아빠에게 들킬까봐 침대 밑에 숨었는데 나오다가 책상을 쳐서 그 위에 책이 떨어지며 머리를 맞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던 거라 설명하는데 이유도 참 소리스러운 이유였기에 선재는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본의 아니게 네 앞에서 별꼴을 다 보인다. 그 별꼴들 다 잊어주면 안 돼.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한다고. 수영장 일까지 다 잊자고. 넌 그게 신이냐? 너한텐 그게 아무 일 아닐지 몰라도 난 아니거든. 솔은 자신이 술주정을 많이 부렸었냐며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밝히고 선재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혼자 열내며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에 또 화가 솟구쳤다. 어쨌든 솔에게 중요한 건 선재 살리기이기에 잠깐 같이 있을 시간을 얻게 된 지금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말을 건넨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한 번은 와. 꼭 세상이 날 등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근데 전에 누가 그러더라. 오늘은 날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살아보라고. 비가 오면 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삶이 괜찮아질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재야 죽고 싶은 순간에 딱 하루만이라도 더 견뎌봐. 그래야 내가 돌아가서 널 살릴 수 있잖아. 하지만 선재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보자며 다시 다가오는 솔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난 여자랑 친구 안 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 솔직히 너 보면 내 좌절, 절망 다 들킨 것 같아서 쪽팔리고 껄끄러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다리는 자유로워졌는데 입과 손은 묶인 것 같아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나도 솔에게 가라고 윽박지르면서도 신발 벗어주는 선재는 츤데레남. 솔은 일단 방해가 될 태성을 먼저 떼어내기로 전략을 바꾸는데 하필 그날이 태성의 생일날이다. 19의 솔이 준비한 이벤트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한 건 몰카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헤어지지 못한 솔은 그냥 19의 솔을 부탁했다. 순진한 솔이 돌아오면 잘해주라고. 영문을 모르는 태성은 이중인격이냐며 2023년의 솔을 더 흥미로워했다. 언제나 솔이 위험해지면 먼저 나타나는 선재. 그 때문에 솔은 과거의 자신을 구해준 게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그때도 선재였었다. 그 당시엔 다리를 잃은 충격이 커 자신을 왜 살렸냐며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 선재를 속상하게 만들었었지만 내가 잃어버렸던 건 기억이었을까? 아니면 너였을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재는 언제나 늘 솔에게 진심이었다. 솔은 살게 했던 라디오 연락도 우연이 아니었고 솔의 연락처를 기억하고 있던 선재가 일부러 전화를 걸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였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